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보이는 이 상지건설, 이거는 전형적인 국내 작전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역시 정치 관련주죠. 이게 만약에 이 상지건설 대표가 알고 보니까 이재명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하면, 숨겨둔 아들이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오르는 게 이해가 되죠.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하지만 그렇게 봐야 이런 상승이 좀 이해가 되겠죠. 그나마 이해가 되겠죠.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아니죠. 그냥 정치 관련주, 지금 이슈가 상당히 쏠려 있는 상황 속에서 주가가 이렇게 오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누가 이것을 빠르게 살 수 있을까? 점상을 찍은 종목을 누가 확신 있게 살 수 있을까? 그것도 아주 적은 돈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력들이 지금 차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아마 물량을 넘길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정치 테마주들의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매출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매출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본 잠식 들어가고 상장 폐지 절차까지 갈 수 있는 위험한 종목들.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위로 올라가면 무슨 짓을 할 수 있어요? 유증을 하거나, 그쵸? 주주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고려 아연도 그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래서 욕을 먹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꼭 이걸 이야기해야 여러분이 아십니까? 아니요. 누가 봐도 상지건설은 문제가 있다라고 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런 주식에 물리거나 또는 매수를 섣불리 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왜 이런 주식을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을까요? 최근에 폭락 시장이라서 손실이 많았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폭락이 심해서 손실을 봤기 때문에 제가 뭘 한다고 했죠? 추격 매수와 내동 매매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상지건설이 작전주든 나발이든 뭐든 상관없이 그냥 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금강원에서는 아마 정신 없을 거예요. 뭐 때문에? 공매도 때문에. 불법 공매도 잡겠다고 본인들이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일을 좀 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참 어리석게도 지금 정치주가 뜨고 있는 정치 테마 시즌이죠. 그러면 뭘 우선적으로 잡아야겠어요? 정치 테마주를 잡아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참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 결국은 이런 정치 테마주의 피해자는 시장 참여자들, 일반 투자자들이 그 피해를 모두 입게 되고, 누군가 시세를 조작한 사람은 지금 금강원이 공매도 감시하느라 정신없기 때문에 조사할 시간도 없을 거란 말이죠.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미 자금은 다 빼고 도망친 뒤가 되겠죠. 그래봤자 대표 불러서 조사하고 그렇게 또 시간 질질 끌고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시장을 보면 진짜 웃겨요. 그죠? 트럼프 말 한마디에 좌우되는 것도 웃기고, 이 틈을 이용해서 작전 세력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급등을 만들어내는 것도 웃기고, 진짜 웃긴 시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웃긴 시장이 뭐다?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말을 제가 좀 돌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생각을 못할 부분일 수도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에 폭락이 심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된 상태일까요? 손실이 났겠죠, 분명히. 그 하락 가운데서 그 주도주가 다 땅이 꺼지듯 손실을 안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쵸?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손실이 좋은 건 아니지만 때로는 피할 수 없을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최근 3월달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손실이 컸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손실에 대해서 만회를 하고 싶어 할 거란 말이에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공포심으로 그렇게 밀어대니까 사람들이 레버리지로 투자했던 부분에서 많은 손실을 입고 많은 타격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지금이.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무슨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손실을 봤어요. 크게 손실 봤어요. 어떤 판단을 할까요? 일단 원금이 반토막 나거나 깎였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매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수 매매를 할 가능성이 지금 시점에서 높다는 거예요. 자, 그럼 미수 매매가 들어오면 어떤 상황이 또 만들어집니까? 미수 매매가 들어와서 시장이 반등 나오면 이 미수 매매를 청산하겠죠. 자기 돈이 아니니까. 또 손실받은 기억이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전에 있었기 때문에 겁이 나서 수익을 주면 빠질 수도 있고, 또는 계속 들고 갈 수도 있고, 그러다가 갑자기 주가가 폭락나면 어떻게 돼요? 청산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시장 가운데서 반등이 좋았지만 아직은 시장이 버티고 있어요. 코스피는 예상대로 저항대를 맞고 떨어졌는데 코스닥은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좋게 올라가면 어쨌든 저항선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700포인트도 강한 저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청산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매매를 나도 해야 되나? 시장이 좋은데? 이렇게 아니라 청산을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수익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지건설 저런 거 오른다고 달라붙고 절제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게 한 번의 선택이 그냥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노릇 한다니까 지금이 딱 그 상황이네요. 평화홀딩스도 지금 거래대금 1,500억, 600억 터졌죠. 이거 이렇게 터질 만한 주식 아니거든요. 진짜 허접한 주식입니다. 분봉을 볼까요? 분봉상으로 거래량이 없어요. 어제가 좀 재밌었는데, 어제 보면 마이너스 10%가 2분 만에 밀렸어요. 그래서 하방 VI가 걸렸거든요. 근데 그 돈의 규모가 4억입니다.
4억을 누가 시장가로 매도하니까 하방 VI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정치 테마주에 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 평화홀딩스는 어디까지 빠질 수 있을까요? 하한가는 그냥 갈 수 있는 주식이에요. 그리고 다시 밀어 올려서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식이에요. 왜냐하면 적은 거래량으로도 오르락 내리락 폭이 굉장히 심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명도 제가 자세히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도 모르고 이런 종목을 매수한다. 그냥 테마만 보고 매수한다. 뭐 그래서 운이 좋으면 수익 날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이 종목의 특성도 모르고 투자한다는 건 진짜 그거는 눈 감고 앞을 걸어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주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손실이 더 커지는 시간이에요. 자, 어제 나스닥도 이제 조정 자리라고 했죠. 강한 조정 자리. 그래서 강하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7%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등 줄 때 이런 기본적인 분석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은 이런 손실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손절하겠죠. 무서워서. 이렇게 떨어지면 또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또 올라가면 뭐라고 합니까?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언론에 하나하나 휘둘리면 주식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직접 보고 판단하고 확률에 베팅하고 내가 알고 투자해야 그래도 될까 말까 사실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신중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